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25일 공식 개관합니다.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문화사업이자 10년 넘게 공을 들인 사업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식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직 교수와 전직 경찰들도 마약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 방치된 어선 수백 척이 해양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보다 3분의 1로 축소됐지만 아직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낙관하기 힘듭니다. 다음 주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통과되더라도 내년 예산으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느냐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본격화된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다음 주 안에 한국개발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서 당초 6개로 계획됐던 지원센터를 융합전장과 경량화 2개로만 축소하고 R&D 사업 규모 역시 1,000억 원가량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사업비 규모는 3,970억 원대로 지난 대선 당시 1조 3천억 원 규모의 3분의 1, 예타 신청 때 2분의 1 이하로 축소된 겁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전체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사업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확보도 관건입니다.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적어도 35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 확정까지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또 중앙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8개월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사업. 남은 기간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광주시의 역량은 물론 정부의 추진 의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10여 년간 준비해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25일 공식 개관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념식에 대통령이 오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식 개관식이 오는 25일로 확정됐습니다. 개관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내외 인사 700여 명의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개관식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개관식 이틀 전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도 일정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걸 모시기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기 총리님 모시고 이게 개관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한 사례처럼 주요 국립기관 개관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관례입니다.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개관식에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출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본인이 내걸고 있는 문화 융성 시대를 정말 2006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오픈하게 될 전당에 와서 정말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일정을 이유로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문화전당을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해 지역 내 반발 여론이 컸던 만큼 국책 사업으로서 확실한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임명을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면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 원장은 오늘 광주전남연구원 선임 연구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내일 이사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김수삼 이사장이 지난 4일 사퇴한 직후 11일 회의를 소집해 임명 동의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닷새만의 모처럼 파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조금 껴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호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종일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1.1도, 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모레 수능날에는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포근해서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정해역인 서남해에 방치선박들이 흉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어선이 뻘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엔진도 없고 배 이름도 지워져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5년 동안 국비 등을 투입해 이 같은 방치 선박 650여 척을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도내 11개 시군에서 106척의 방치 선박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양오염 방지와 어선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방치 선박 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유주가 있는 방치 선박들입니다. 무안의 한 마을 앞바다. 물이 빠지자 45m 길이의 바지선 윗부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선이 운항하는 항로에 있어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1년 전 침몰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양 계획서를 일단 제출해 주라고 했거든요. 인양 계획서가 제출이 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선박 제거 명령 통지서를 한번 더 보낼 예정입니다. 무안군은 이달 중순까지 치우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지만 인양에 필요한 수억 원의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어선은 전남에만 수백여 척. 하지만 소유주가 있다 보니 임의로 정리할 수도 없어 지자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해양 생물의 삶이 깃든 터전인 바다숲이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위해서는 바다숲 조성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풀잎을 감싸 안은 갑오징어. 하나둘 알을 붙여가며 새로운 생명을 세상 밖에 풀어놓습니다. 어느덧 모습을 갖춘 새끼들은 힘차게 알을 박차고 나갑니다. 수많은 치어떼도 바다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6천여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바다숲은 이 어린 생명들을 재우고 먹이고 살찌우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수산생물들의 먹이원이 되기도 하고요. 산란장과 성육장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숲은 전 인류 그리고 인간한테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다 생물들도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진 바닷속 바위에는 성게만 무성합니다. 특히 동해안에 있는 안반 가운데 바다숲이 남아있는 정상 안반은 38%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연안 마을 어장에 약 26%가 지금 갯녹음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이 갯녹음 면적이 약 1200헥타씩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조류인 대황이나 감태를 이용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아열대화가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저에는 소형 해저류 군락, 산호 군락, 다양한 어류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키나와 상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 회복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00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바다숲 조성은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음식물 자원화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악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건설과 한라산업개발의 개선 노력, 설계, 시공, 운영과 관련한 광주시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악취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을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마산 승마장 허가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건축주가 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승마장 건축주는 허가 취소의 주된 사유인 환경영향평가 누락 부분은 보완 사안이지 취소 사안은 아니라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작년에 승마장 허가 절차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직 교수와 전직 경찰, 주부 등 계층도 다양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활동 중이었던 47살 박모 씨가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와 함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가정주부 2명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광주의 영어학원 강사 23살 오모 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해 대마초를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전직 교수와 전직 경찰 등 마약 사범 3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중 70%는 광주 전남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의 청정지대인 광주 전남 지역에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숫자가 작년에는 1명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최근 4개월 동안에만 11명이 이르고 계층과 연령도 다양화되는 등 검찰은 마약 사범이 다양한 직업군으로 퍼지고 있는 데다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마약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9월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방향타가 고장난 뒤 파도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돌고래호의 선체를 정밀 감식한 결과 스크루에 밧줄이 감겨 방향타가 고장나자 선장이 엔진을 끈 상태에서 파도를 맞아 뒤집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승소난 명부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선장의 부인 42살 이모 씨를 입건했고 숨진 선장 46살 김모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 지역 농민들이 쌀값 보장과 정부 수매 확대 등을 촉구하며 나락 야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시 농민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쌀 수입 중단과 공공비축미 100만 톤 확대 등을 촉구하며 나락 70톤을 야적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쌀 개방 농정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쌀값 폭락의 주범인 저가 수입쌀을 격리하고 정부 수매 물량을 100만 톤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0대 할머니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4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동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73살 김모 할머니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비가 오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김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민중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는데도 5월 정신을 왜곡하고 깎아내리는 발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18 폄훼 발언을 했던 경기도의 한 시의원이 광주를 찾아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5.18 정신을 받들어 민주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김홍두 경기 고양시 의원이 5월 영령들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방명록에 이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5월 단체에 반발을 샀던 김홍두 의원은 5.18 묘역을 참배한 뒤 5월 정신을 훼손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전달해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쟁 정신의 훼손을 차마 본인이 다시 언급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이 전달됐으며 이전 깊이 살피지 못한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에 앞서 김 의원은 5월 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보훈 체계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가 잘못을 저질렀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5월 단체 회원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검증된 속에서 좀 발언을 하신 것이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희생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지만 일부 보수 농객들은 여전히 진정 어린 사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80살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이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65살 이상 80살 미만 유공자는 현행대로 3만 원이 유지됩니다. 광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4,700여 명으로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장병들입니다. 광주 지역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이 제각각인데다 가격 차이도 커서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중 위탁급식을 하는 유치원은 82곳, 개인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유치원은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방과 후 교사가 밥을 짓도록 하고 학부모는 반찬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것은 무상급식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하루빨리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에 내년 6월쯤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송암 구간과 유덕 구간을 운영하는 업체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이패스 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하행 각각 2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나머지 현금 징수 구간에도 전자지불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2순환도로 소태 구간의 경우 광주시와 업체 측이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하이패스 설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앞당겨 다음 달 11일 개장합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6살 미만 어린이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야외 스케이트장에는 썰매장을 추가해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2일까지 54일 동안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스케이트, 썰매, 헬멧, 대여료 모두 포함해 1회당 1,000원입니다. 전남대 통합 10주년을 맞아 통합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민 토론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통합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전남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대가 전남대에 통합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학생 수 감소입니다. 2005년 통합 당시와 비교해 10년 만에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교 직제도 여수대학교 당시 3처 1국 5과 1 담당관이었던 것과 비교해 2본부 2과 1팀으로 3개 팀 정도 조직이 축소됐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연구 용역 결과를 볼 때 학생 1인당 지역경제 파급 효과로 계산하면 통합 10년 만에 1,200억 원이 넘는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10년 동안 줄은 학생 수를 누적 계산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약 6,600명 정도가 됩니다. 학생 감소로 해가지고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만 1,259억입니다. 엄청난 손실로 보입니다. 전남대 측이 통합 당시 약속했던 종합병원과 한의대 설립도 전혀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여수 지역의 발전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지역 성장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에 의해서 여수 시민들이 통합을 찬성했는데 그런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전남대학 측은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수 캠퍼스의 특성화 방안을 찾는데 토론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수 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과 여수시가 참여하는 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남대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학의 외형과 인지도를 높였다는 대학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전남대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 창당을 외곽에서 지원할 새로운 길이 창립됩니다. 새로운 길은 내일 CNB 광주방송 컨벤션홀에서 300여 명의 추진위원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이후에는 천정배 의원이 특강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 과기원과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방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우주와 해양 분야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우주와 해양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초과학과 응용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를 지스트에 주문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 급식 과정에서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옥자 광주시 의원은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작년에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양이 6,300여 톤이었다가 작년엔 6,600여 톤으로 늘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 음식물 처리 비용이 연간 7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2일 실시되는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편의를 위한 종합 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수능 당일 수험생 편의와 교통 소통을 위해 관공서와 출연기관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관용 차량 등을 동원해 수험생 비상수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수험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긴급 의료 대책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닷새 만에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조금 껴있는데요.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호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3배 높게 나타나면서 종일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1.1도, 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수능일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해서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과 영광, 광주, 나주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영광 15도, 광주와 나주가 17도, 목포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